안녕하세요. 다산의 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령 시행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방시설법 시행령 2조에서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용어는 무창층이라는 용어인데, 자, 이게 한자를 풀었으면 무창층이라고 하면은 창이 없는 층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창이 없는 층이라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자, 지상층 중에서, 지하층 말고 지상층 중에서 계급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무창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계급부라고 하는 게 뭐냐? 계급부라고 하는 것은, 자, 건축물에서 채광이나 이제 빛을 받는 거죠.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들어진 창이나 출입구를 이제 계급부라고 하는데, 그 계급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하는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무창층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뭘 기억하셔야 되냐? 바로 이 무창층의 기준, 바로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30분의 1 이하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창층은 계급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무창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30분의 1.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무창층의 계급부의 기준이 나와요. 기준. 자, 계급부의 기준이 뭐가 있냐? 첫 번째. 계급부의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그럼 여기서는 뭘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지름 50cm 이상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다음 두 번째, 해당 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계급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몇 미터? 1.2m 이내일 것. 그러니까 1.2m 초과가 돼버리면은 출입할 수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계급부 밑부분까지의 높이는 1.2m 이내가 돼야 됩니다. 이것도 1.2m 이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세 번째,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그리고 네 번째,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그래서 계급부에는 창살을 설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 같은 경우도 설치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 오답으로 잘 출제되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계급부를 통해서 대피를 하거나 소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중요한 거는 50cm 이상이라는 것과 그리고 1.2m 이내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요 나머지 사항들 같은 경우는 문제의 보기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난층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피난층의 정의는 뭐냐?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피난층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 소방특별조사의 항목입니다. 자,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7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자체 점검 및 정기적 점검, 즉 전기 점검 등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소방기본법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소방기본법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그다음 여섯 번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1번, 2번, 3번
4번, 5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해당하는 내용,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예?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이에요. 첫 번째, 소방특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첫 번째,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소방기술사, 그 다음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그리고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거 오답으로 잘 나와요. 바로 소방 관련 업무에 몇 년?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 공무원 교육기관,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9조,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에게 행위를 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그리고 소방서장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명령할 수가 있냐? 첫 번째,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그리고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을 조사하는 것, 그리고 소방 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것,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에게 바로 행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는 관계 공무원이 하는 거고요. 관계 공무원에게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소방특별조사 계획의 수립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한다? 소방청장이 정합니다. 소방청장.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0조,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조치명령 미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미이행 실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 기간이 끝난 때부터 소방청,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미이행 사실을. 그럼 여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첫 번째, 소방 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게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조치 명령의 내용, 그러니까 위반한 내용이 되겠죠. 조치 명령에 위반한 내용 및 미이행한 횟수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매체에 공개 횟수는 바로 1회 이상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1회 이상 공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할 매체. 어떠한 매체에다 알릴 수가 있냐? 첫 번째, 관부 또는 해당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알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 또는 해당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그리고 유선방송, 반상회보, 그리고 해당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이러한 곳에 바로 미이행 사실을 바로 공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체.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1조,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시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이제 손실 보상을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시가로 보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아니라 바로 시가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상 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보상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상금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3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12조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자, 이 내용은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자, 건축 허가 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의 범위가 나와요. 자, 어떠한 대상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냐? 자, 첫 번째. 연면적, 바닥 면적의 총 합이에요.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바로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학교 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노유자 시설이나 수련 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은 3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거 예외예요, 예외. 그러니까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반드시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사항들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가 안 되어도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특수한 시설이 되겠죠, 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그다음 차고, 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인데, 자, 어떠한 시설들이 있냐?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그 다음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이건 뭐예요?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은 자동으로 주차시켜주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주차되는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에는 자동차 몇 대?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이거 기억하세요. 20대 이상이에요. 그 다음 항공기 경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그리고 방송용 송소신탑, 그리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이 얼마? 바닥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단 공연장인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자, 이러한 곳에는 바로 건축물 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 7번째 노유자 시설입니다. 이 노유자 시설에서는 노인 관련 시설이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 관련 시설에는 노인 주거 복지 시설,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및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동 복지 시설, 그리고 장애인 거주 시설, 그리고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제외한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 자활시설, 그리고 노숙인 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 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 시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이 해당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을 받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에요. 자, 볼게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및 공기 인공 소생기, 유도 등 또는 유도 표지가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이런 식으로 소방용품, 소화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는 건축물, 건축 허가 등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성능 위주 설계를 한 특정 소방 대상물,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 등의 동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제외 대상.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대상이냐면 신축하는 경우, 그러니까 건물을 새로 짓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범위입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가 10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아파트 등은 제외입니다. 아파트 제외이고요. 다음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이고 마찬가지로 아파트 등은 제외고요.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그리고 공항시설, 그리고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성능 위주 설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수치.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높이 100m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 그리고 영화 상영관이 10개 이상. 이러한 값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요.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4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내용 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 이건 어떻게 보면 유효기간. 자, 그 소화약제의 유효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내용 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로 한다. 무슨 말이에요? 바로 분말 소화기죠. 분말 소화기는 내용 연수를 설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그 소화기 있죠? 분말 소화기. 그 분말 소화기에 그 안에 있는 소화약제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소방용품의 내용 연수는 몇 년?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10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방용품의 내용 연수는 몇 년으로 한다? 10년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요 10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0년. 자,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시행령 15조의 5에 대한 사항,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 기준입니다. 자, 보실게요. 첫 번째,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 대비시설, 즉 임시소방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 있어요. 자, 어떤 작업들이 있냐면 첫 번째,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두 번째,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그리고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네 번째,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 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그리고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이런 것들은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6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의 적용 대상입니다. 첫 번째, 자, 노유자 시설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단독 경보용 감지, 이런 것은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에 적용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바로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자동 화재 속보 설비가 강화된 소방 기술 시설 기준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7조 특정 소방 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 변경 시에 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입니다. 자, 첫 번째 내용 볼게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특정 소방 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문장이 문제의 보기로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증축되는 경우에요. 증축이 되는 경우에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볼게요. 자, 예외사항.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사항이에요. 첫 번째,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 구조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그죠? 예외사항의 예외. 그리고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갑종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자동차 생산 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 즉 세면 이상의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노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로 증축 당시에 그 변경되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 사항이. 자, 그 다음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 소방 대상물이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요. 자, 증축이 아니라 이번엔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 전체가 아니라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용도 변경 당시에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용도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준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예외사항 있어요. 예외사항.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 소방 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 변경 전에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 사항까지도 전부 다 적용을 시킨다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특정 소방 대상물의 구조, 설비가 화재 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또는 화재 진압 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 다음 두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등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이 되는 경우. 다음 세 번째, 용도 변경으로 인하여 천장, 바닥, 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자, 중요한 거 줄어드는 경우예요. 네 번째, 다중 이용업의 영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그 다음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그리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특정 소방 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 변경 전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시킨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8조의 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위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바로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회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대상입니다. 보세요. 먼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격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첫 번째,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그리고 소방기술사, 다음 석사 이상의 소방 관련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 관련 법인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리고 소방 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위원회 임명권자, 그럼 누가 임명을 할 수가 있냐? 보세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같은 위원회의 위원은 소방청장이 임명할 수가 있고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청장,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위원을 임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입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나 보세요. 첫 번째,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의원, 체력 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 집회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의원이나 체력 단련장이나 공연장, 종교 집회장은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래서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의원, 체력 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 집회장이 해당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그리고 종교시설, 자, 수영장을 제외한 운동시설 해당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수영장은 제외예요. 운동시설은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수영장은 제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그리고 의료시설 있고요.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합숙소,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그리고 숙박시설. 자, 그 다음에 방송통신시설 중에서 방송국 및 촬영소, 그리고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쭉 보시면 돼요.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욕장업, 게임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그다음 노래 연습장업, 그리고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 고시원업, 그리고 권총 사격장, 실내 사격장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골프 연습장, 실내 골프 연습장, 그리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를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설치 대상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 방염 대상 물품 및 방염 성능 기준입니다. 자, 먼저 방염 대상 물품이 있어요. 자, 어떠한 물품들이 있냐면 첫 번째 보세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한 물품, 단 합판 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떠한 물품들이 있냐면 자,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블라인드 포함되는 거예요. 커튼류. 그 다음 카페트, 두께 2mm 미만인 벽지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종이 벽지는 제외입니다. 이거 시험 잘 나오는 거예요. 종이 벽지는 제외예요. 다음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그리고 암막, 무대막, 영화 상영관의 스크린, 골프 연습장의 스크린 포함되는 겁니다. 영화 상영관의 스크린까지. 그 다음에 섬유류 또는 합성 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 의자까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중에서는 자, 두께 2mm 이상의 종이류 해당되고요. 합성 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 원료로 하는 물품, 합판이나 목재, 그리고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 그리고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박음재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네요. 방염 성능 기준이에요. 자, 방염 성능 기준이 뭐냐?
먼저 자, 잔염 시간은 20초 이내가 돼야 돼요. 20초 이내. 그럼 여기서 잔염 시간이 뭐냐?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그 잔염 시간이 20초 이내가 돼야 되고요. 그럼 잔진 시간 또는 잔신 시간이라고도 해요. 잔진 시간은 30초 이내인데 여기서 잔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잔염 시간이랑 반대예요. 보세요. 잔진 시간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이 바로 잔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잔염 시간은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이고요. 잔진 시간은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인 겁니다. 그때 그 시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잔염 시간이 20초 이내고요. 잔진 시간이 30초 이내입니다. 이거 헷갈립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탄화 면적. 그죠? 연소한 면적이에요. 탄화 면적은 50제곱센티미터 이내가 돼야 되고요. 탄화한 길이는 20cm 이내가 됩니다.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탄화 면적과 탄화 길이를 헷갈리게 이 두 개를 바꿔요. 탄화 면적은 20제곱센티미터 이내, 탄화 길이는 50cm 이내. 이렇게 바꿔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화 면적이 50이고요. 탄화 길이가 20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는 3회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발연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 밀도는 400 이하입니다. 자, 방염 성능 기준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꼭 이 수치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치들. 자, 그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의 2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 자, 보세요. 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는 방염 대상 물품 중에서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이나 목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염 성능 검사는 소방청장이 실시하지만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는 뭐라고요? 방염 대상 물품 중에서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이나 목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방염 성능 검사는 소방청장이 하는데 시도지사는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방염 성능 검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22조. 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인 겁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자,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자, 먼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에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자, 여기서는 뭐냐? 어떤 대상물이냐? 자, 지하층을 제외한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다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단 아파트는 제외예요. 그리고 자,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요거 2번 하겠죠. 2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 마찬가지로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이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이 된다는 겁니다. 특급. 자, 그 다음 이번에는 1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1급이에요, 1급. 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자, 그 다음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아파트는 제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파트는 제외고요.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기억하십니다. 1000톤 이상이에요. 가연성 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도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자, 요 지하구죠, 지하구. 지하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쭉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자 일단 대표적으로 지하9가 있고요. 그 다음 가스 제조 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그리고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물 분무 등 소화 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이러한 경우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법 시행령 23조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선임 조건입니다. 자, 이것도 종종 출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자, 보실게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좀 전에 했었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럼 어떠한 사람들이 선임될 수가 있냐? 이런 사항이 나온 거예요. 자, 먼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조건. 먼저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몇 년 이상, 몇 급, 이걸 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 소방설비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20년 이상이라는 값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20년 이상. 자, 다섯 번째, 이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바로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인 겁니다. 이 아래에 대한 내용들은. 자, 첫 번째,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그리고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그리고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자, 다음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항이에요.
총괄 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요 마지막에 있는 사항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좀 잘 보고 암기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육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그리고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육 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육 과목을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 그리고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선임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그 다음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조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특급이 아니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조건이에요. 자, 그럼 어때요? 특급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되겠어요? 조건이 좀 낮겠죠, 그죠? 특급보다는 1급이 그 조건이 좀 낮아요. 자, 보세요. 소방설비 기사 또는 소방설비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이 자격만 있으면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다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다음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자, 또 있어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자, 선임 조건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래에 있는 사항이에요.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선임 조건이 아니에요. 자,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그리고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그리고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그 다음에 자, 기역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그 이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자, 그럼 다섯 번째,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그리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자, 다음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자, 여기까지가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자, 이제 그리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은 뭐예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급이에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입니다. 그 2급이기 때문에 특급이랑 1급보다는 좀 어떻게 해요? 선임 조건이 좀 낮겠죠, 자격이? 자, 낮은 자격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 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이 자격만 가지고 있으면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또는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관리 직원으로 선임된 사람. 그리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선임 조건이 되는데 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도 아래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아래에 나온 사항이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보세요.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관리할 수가 없고 이러한 사람은 시험에 합격해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그리고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그리고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 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제 여기부터는, 자, 보세요. 여기부터는 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의용소방대원으로 몇 년? 3년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군 부대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자체 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경호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 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경찰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다음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리고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은 바로 선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자격이에요. 시험에 응시 자격. 이 사항은 선임 조건이 되는 거고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조건입니다. 3급이 가장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가장 좀 느슨할 거예요. 그죠? 약하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소방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낮죠? 그죠? 자격이 낮아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러면 어떠한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냐?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체 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경호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경찰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다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그 다음에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도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여기까지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조건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